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5.34% 상승하면서 16만 1,800원의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상승이 반갑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상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확실히 바이오하고 2차 전지 부분은 올해 하반기의 핵심 섹터 부분의 하나구나.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역시 섹터는 이 두 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실은 지수가 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00포인트를 좀 찍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와가지고 바이오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에 완전히 수급이 좀 들어오길 원했었는데 좀 들어올 말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본 지진권에 대한 기사 나오고 그러면서 환율이 약간 조금 흔들리면서 좀 종가 마감 처리를 이렇게 좀 아쉽게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 16만 5,777원 하방지선 부분은 뭐 윗골이든 어떻게든 좀 터치를 좀 하기를 바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상승은 기쁘지만 아쉬운 하루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제 시작이고요.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아직 그 5일선 오늘 터치해주면서 하방 아랫꼬리 부분 5일선 받쳐주면서 여기 매집 물량 들어왔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단기 차익 물량으로 약간씩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외국인 자금들이 꽤 많이 들어와 주면서 그 부분을 다 감수를 해줬고요. 투신하고 연기금까지 매수가 들어왔고 기쁘게도 기타 법인까지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니까는 특정 섹터로 쏠림 현상을 일으키면서 다 던져버리는 모양이 나왔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던져버리면서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받아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를 투매적인 현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양새가 멈추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약간 상승을 보였고 금양 3.20% 상승했고 신성데이터테크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11.62%,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부분 10.93%, 에코프로 그룹주 한 7% 가까이 올랐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6파이 배터리에 연관되어 있는 2차 전지가 올랐어요. 아직 뭐 지수 반등 관계 2차 전지 섹터로 수급이 일부 유입된 거긴 하지만 특히나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11월에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정책 강화와 함께 2차 전지 섹터로 수급 유입이 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시아 증시부터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0.38%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엔 환율이 한 147엔대 안착되는 분위기고요. 니카이 같은 경우는 1.8%대 그리고 상해하고 심천 등 1% 미만으로 강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항세는 한 2%대 보시면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도 3%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은 반도체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업종별 수급이 번지면서 반도체가 오히려 장중에 상승폭 계속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환매개 개념에서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고요. 오후장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개별 종목들 반등폭 높여가기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코프로에서도 좀 짚어드렸는데 신용거래 추이가 약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반배 매매가 얼마나 무서운 거지에 대해서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전부 다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신용거래 추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는 물량 자체도 단단한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핵심 물량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21만 7천원, 여기 구간에서 30만 8천원, 이 구간까지가 핵심 물량이 아직까지 잡혀져 있는 부분인 거고, 가장 주의사항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매물대 부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터치를 보였던 21만 7천원 구간입니다. 사실은 이 16만 1천원에서부터 반등 처리가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나왔을 때 21만 7천원 부분에 터치가 되면은 아마 차익 매물이 약간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빠르게 이 12 물량 처리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었고 또 전해액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급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장 눌림 현상에 의해서 특히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투매 물량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21만 7천 원을 터치했을 때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만약에 투매 물량이 나오는데 OBV가 꺾이면서 지금 대부분 보면은 여기는 금투하고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매도세가 막 출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회사의 기업의 상황이나 매출과 영업이익과 공급 상황에 봐서는 훨씬 더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볼 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물량들이 오랜 기간 이 하방에서 지지선 형성을 하고 반등을 했을 시에는 출회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소망한다고 해야 될까요? 원하는 거는 이 주가가 상승폭이 나왔을 때에 21만 7천 원에서 이제 좀 그 전해액 부분에 대해서 공급 처리 부분이 대규모 계약건이 나오던가 아니면 46파이 배터리가 나왔을 때 그 실적이 밸류가 미리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 상승이 좀 여기 부분에서 아랫골이 길게 달리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세게 좀 돌파를 해줄 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OBV 상승하면서 수급 자체도 들어온다 하면은 이 출해되는 물량을 전부 다 소화 처리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21만 원대에서 30만 원대에 충분하게 좀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시장 상황만 약간 돌아선다면 하면은 빠르게 복귀 처리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16만 1천 원대는 굉장히 좀 싼 가격이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늘 아직도 PBR이 9고 PR에는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너무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도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좀 복귀 처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7월 23일 날짜부터 지금 8월 9일 오늘까지 이틀 빼놓고 계속적으로 집중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8월 달부터 시작되는 4680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밸류체인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아마 많이 샀을 거예요. 네, 실리콘 음극재 부분 때문에 매수 이렇게 물량 들어오는 부분 보이시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네, 외국인 기관 다 쌍봉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섹터별로 보셔도 코스닥 보시면은 딱 보이시죠?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섹터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금리 인하 시기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부분은 사실 대출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낮아지면은 지출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 부분 하는 거고 미국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권이 많아요. 그러면은 관세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금리 인하되면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헝가리에 공장 지으면서 한 1조 원대 가까이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그 금리 인하 시기에는 최고의 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봐야 되니까 이거를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서 주식은 상승하고 채권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한 2.3%대 상승을 했고요. 기술에 크게 가중치를 둔 나스닥 100은 한 3.1% 정도 3.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러셀 2000 지수는 2.4%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6%대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을 주도했고 반도체 지수로 한 7%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S&P 500의 모든 주요 그룹들이 거의 상승을 했고요. 지수는 2022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거의 1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발표 후에 채권 가격의 하락과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자고 투자자들의 투심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고요. 커뮤니케이션하고 헬스케어도 강세를 보이는 등의 모든 업종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요국 ETF도 상승 처리를 보였고요. 중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헬스케어에서는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강세를 보였고 호실적을 기록한 언더아머는 18% 정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을 좀 추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밸류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그러거든요. 어떤 섹터가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어떤 섹터가 먼저 움직이는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화장품 회사도 매출이 50% 상승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주 경제 데이터 페드가 2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금리를 인하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후에 시장은 좀 급락을 했습니다. 푸틴이 1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면서 암호화폐가 급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9월 10일 ABC에서 토론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 내용도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코프로 영상에서 일본 기상청에서 지금 대지진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 하락 및 니케이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 잠깐 연동되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장 막판에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반등 처리를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엔화 약세하고 니케이 하락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환율 변동성이 최근 증시의 변동성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전기차 운송 시 배터리 충전 50% 이하 준수해야 해가지고 이 전기차 터졌잖아요. 배터리 충전돼 해가지고 안 터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파우치형 배터리 인천 금사 화재 전기차의 사용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안정성 이슈는 전기차 시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우치 배터리 이후로 이 각형 있잖아요. 각형하고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특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46파이 배터리, 이 4680 배터리하고 4699 배터리, 46100 배터리, 46120 배터리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에 업황 전환만 가셔야 되면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전해액을 공급 처리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독점 공급을 하면서 여기 테슬라까지 들어가는 이 엔캠의 전해액 부분도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엔캠 여러분들 좀 포기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사실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해액은 일반 기업들이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잘 경쟁사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1등하고 2등 기업하고 4등 기업이 지금 중국 기업이죠, 중국. 그리고 3등만 우리나라 기업의 엔캠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중국하고의 경쟁체제, 그러니까 경쟁체라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에 대한 거는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전부 다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중국 나오면은 다 하지 말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의 북미 시장에 대한 공장 설립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걸 쓰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의 전해액을 쓰겠습니까? 이 시장은 함부로 들어오질 못하고요. 특히나가 요번에 엔캠에서 12불량 처리를 발행해가지고 EDR랑 중앙첨단 소재랑 엔캠이랑 이렇게 지분을 교환 처리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거는 이 전해액 부분에 대한 독점 시장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뉴스에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엔캠이란 기업이 매년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핵심도 상에서도 그래도 시장 밀릴 때 핵심도 16만 5천 원 하방지선 지켜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도 보여졌죠. 그리고 또 12물량 처리 요번에도 발행돼가지고 어적자 뉴스가 나갔었는데도 오늘 또 5.34% 상승 처리해주면서 빠르게 좀 복귀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 9월 달부터 진행된다는 얘기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시장에서 특히나가 지금 이렇게 신용잔고 추이도 떨어지면서 고객 예탁금이 59조 원까지 찍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수급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주가를 올리게 되면은 뭐 10%, 20%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가져가셔도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엔캠은 제가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 밸류에이션상 적정 주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적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